반갑습니다. 걸어서 코인 속으로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프로젝트는 피크입니다. 피크는 파운더, 맥스테이크, 틸 웬들러, 레너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경험했고 중개인이 없는 시스템이 너무 혁명적이라 느꼈고 그들은 그때부터 블록체인에 크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2017년에 피크가 설립하게 됩니다. 이 피크의 모토는 AI 붐은 수작업 자동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고 기계가 더욱 똑똑해짐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다수는 생계가 위협받는 환경이 초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편집자들 보면은 AI로 인해서 많이 잘렸다고 해요. 다른 직종에서도 정보를 찾는 면에서도 AI 때문에 굳이 이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AI한테 지금 많은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 PQ는 머신 이코노미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최적화 레이어 1입니다. 디핀 플러스 AI를 해서 DBAI, 머신 디파이, 머신 RWA가 해당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디핀 체인이에요. 그냥 디핀 체인. 디핀 특화 체인입니다. 그래서 디핀이 뭔데? 디핀은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 이것도 뭔 소리냐? 그냥 기계에서 코인을 얻어내는 행위를 한다 보면 됩니다.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코인을 받고 자동차를 이제 대여해주거나 타면은 코인을 받고 컴퓨터를 대여해주면 코인을 받고 기계를 빌려주거나 켜두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웹3 블록체인을 엮은 거죠. 그러면 그냥 디핀이 됩니다. 이제 보통 프로젝트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실체가 보이는 것을 웹3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2017년에 PQ를 설립했고요. IoT의 개념을 블록체인에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2022년 6월 28일에 첫 투자를 받습니다. 6밀리언 달러를 받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23.5밀리언 달러를 받습니다. ICO는 20밀리언 달러를 받고요. 총 투자 금액은 45에서 50밀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투자를 꽤 많이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2023년 8월 2일에 카나리 체인인 크레스트를 출시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테스트넷을 출시했다 보면 되는데 저는 나중 가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PQ 이제 메인넷을 11월 12일에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1년 전이죠. 1년 2개월 됐네요. 이것은 PQ 듐 프로토콜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이제 듐 프로토콜에 들어가면은 트랜잭션, 그 다음에 월렛 이렇게 개수가 적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머신 이코노미, 기기 경제를 어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머신의 개수, 토탈 넘버 오브 트랜잭션 돈,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개수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로 이제 나오는 트랜잭션이 하루에 얼마 찍히는가, 총 얼마 찍혔는가 이런 걸 또 보고요. 그 다음에 피 같은 거 얼마 벌었는지, 그 다음에 데일리 액티브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데일리 트랜잭션이 얼마 찍혀 있는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듐 프로토콜 들어가면은 보통 있는 프로젝트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조가. 이 친구들은 이제 디파이 라마에 들어가면 TBL이 굉장히 낮은데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머신 X. 이 친구들이 디핀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유니스왑, 에어로드롬 이런 스왑 프로젝트들이 없어요 안에. 무엇보다 파라체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지금 수압을 지원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들은 로보틱스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놨어요.
로보스텍, 아우키, 코덱, 그 다음에 뭐 애니원, 뭐 슬란시오, 그 다음에 라이스 AI, 뭐 로보틱스 클럽 데인데 위에 보시면은 머신 X라고 텍스 이름도 그렇고 이제 여기도 머신이 또 있죠. 그만큼 본인들은 머신 이코노미, 기기 경제의 진심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것은 피크의 에코시스템인데요. 보시면은 딥인 플러스 AI라고 딥 AI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딥인이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딥인에다가 몇몇 애들은 로보틱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로봇공학이라고 다 적혀있죠. 뭐 아우키, 알파 AI, 드론대시, 홈브루 로봇 동아리, 뭐 오버, 슬란시오, 라이스 AI, 로보스텍 등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피크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뭐 베이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더리움 체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BNB 체인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투자를 좀 받은 애들도 있고요. 베이스에서 덱스 스크리너에 뭐 상장된 애들도 많이 있고요. 뭐 BNB, MBB 출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 프로젝트들은 피크에 어떻게든 온보딩을 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WA 이것도 그냥 DP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얼 민트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상적인 비즈니스 로봇을 토큰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인 세탁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분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여도 상관이 없는, 이자는 따박따박 나오고, 뭐 토큰화된 고급 차량 렌트, 뭐 예술품, 명품 및 문화 상품을 위한 온칭 플랫폼, 그 다음에 엑스마키나 자율로봇 공학을 위한 다오. 이 친구들이 꽤나 재밌어요. 그래서 RWA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머신 디파이, 뭐 375AI, 카이저, 뉴코인, 핑, 테네오, 코덱 플로우, 머신X 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디핀, 아크라스트, 아이젤 네트워크, 애니원, 아쿠아세이브, 아크린, 뭐 아이도 이런 게 있고, 실제로 피크는 꽤나 많이 생태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실렌시오나 뭐 엑스마키나나 이런 애들이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온보딩 하고 있고 투자도 적지 않은 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어디 행사나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버스 타러 가거나 뭐 그러다 보면은 로봇 카페라고 이 로봇 팔 자동으로 해가지고 커피 만들어주는 거 드셔보셨죠? 그런 거 전시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게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농사 기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뭐 차량 대여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피크는 이제 로보틱스의 현재로서는 꽤나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바이낸스 리서치. 바이낸스 리서치는 이제 피크, 오픈마인드, 엑스 마키나를 언급했는데 사실 피크를 두 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피크 안에 있는 엑스 마키나를 한 번 언급합니다. 즉 두 번 정도의 로보틱스를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다 섞여 있는 게 피크였다.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보틱스 내러티브가 돌면은 이 친구들이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올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로보틱스 관련해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낸스도 그걸 인지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마키나도 이제 언급이 됐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면 피크가 이제 레이어 1이죠. 레이어 1인데 그 안에서 구동되는 것이 엑스마키나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피크가 낳은 아들 같은 거죠. 이 친구도 바이낸스 리서치에 언급이 됐는데
이제 PQ가 이제 첫 상장 전부터 상장을 2024년 11월에 합니다. 11월에 하고 엑스마키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부터 피크랑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피크라는 애들이 로보틱스의 개념을 제일 빨리 들어온 건 아닌가, 들고 온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엑스마키나라는 친구는 투자도 최근에 이제 10밀리언 달러를 또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오래 전부터 로보틱스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크의 문제점이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크레스트라는 친구를 소개했는데요. 이거는 피크의 시뮬레이션용 카나리 네트워크, 즉 테스트넷입니다. 이게 폴카샷 프로젝트들은 카나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즉 시뮬레이션용. 근데 얘들이 테스트넷인데 토큰까지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크레스트의 차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크레스트가 이제 PQ가 없는 시절에 이제 2023년 8월에 상장하고 약 158배 정도 올라요. 그 다음에 완전히 내려와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크레스트는 에어드랍 1, 2단계로 나눠져 분배될 예정인데 1단계에서 분배 방식이 변경되면서 크레스트를 소지한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25년에 피해를 받아요. 실제로 뭐 기여자들이나 좀 그런 애들은 피크를 사는 것을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크레스트를 사는 것을. 그래가지고 많이들 구매했는데 완전히 상패 직전까지 가버리니까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단계도 2025년 4월에 봤는데 완전히 토막이 났답니다. 2,000달러 샀는데 한 100불, 200불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 보상이 60, 70%에 해당하는 2단계 에어드랍은 현재까지 진행도 안 하고 팀은 공식적인 발표 없이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회사에 크레스트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이 AMA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언급되었으나 묵인되었고 크레스트는 코인마켓캡과 MEXC에서 상장 폐지 직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냐면은 사실 그냥 우리 시장도 안 좋고 장사도 잘 안 돼서 너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데 얘들은 그냥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죠.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을 꾹 닫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토큰 가격 상승에나 뭐 하락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코인을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카닷 기반이라는 아주 큰 단점. 이제 폴카닷은 시가총액이 5조 정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파라체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폴카닷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뭐 EVM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점이 명확한 게 사실상 발만 걸치는 구조라는 거죠. 이 폴카닷을 누가 씁니까, 사실? 아무도 안 써요, 사실. 아무도 안 쓰는데, 여기에 이제 온보딩을 해버리면은, 하러 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굉장히 나잖아요. 보통 이제, 문빔, 이제 파라체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친구도 370억. 이제, 업비트에 상장돼 있고요. BTC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아스타. 아스타는 이제 일본의 소니랑 관련이 있는 그 작품인데 1300억 정도 시가총액하고 있는데 피크는 768억이 납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갈라파고스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이고 고인 곳에 있는데 768억이 난다.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D앱들도 발만 걸치는 거예요. 뭐 라이스 AI, 실란시오, 뭐 엑스마키나 이런 애들도 실제로 자기들 돈 모으고 뭐 하는 거는 다 피크가 아니라 베이스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결론을 내보면은 로보틱스를 활용한 디파이나 시스템 자체는 꽤나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폴카닷의 한계점이 있다. 인프라에 많이 투자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폴카닷이라서 아무도 경험을 안 해. 분명히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뭐 베이스나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메인넷이나 그런 곳에 했으면은 좀 더 잘 풀렸을 거예요. 훨씬. 이제 또 크레스트 같은 시뮬레이션 체인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데 팀들은 계속 묵인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가격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로보틱스 프로젝트가 피크에 묶여서 강제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좀 플라이 힐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뛰어난 로보틱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얘들이 무조건 여기만 있어야 돼. 그러면은 플라이 힐이 좀 돌아가겠죠.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피크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도와주는 D앱들도 베이스에서 런칭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신뢰도 문제,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문제가 아주 큰 문제다. 이제 중요한 참고사항, 이거는 오늘 조사하다가 방금 전에 찾은 건데 락업 토큰을 스테이킹 할 수 있습니다. 총 토큰은 4.3빈가 이 정도 있어요. 4조개 정도 있는데 유통량은 지금 시장에 1.7개 정도 유통이 되어 있습니다. 1.7B 정도. 근데 1.83B가 지금 그냥 스테이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재단 그다음 VC들의 토큰이 스테이킹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은 언제든지 스테이킹에 대한 이제 토큰이 이제 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즉시 사용 가용하며 수령 시 완전히 락업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뒷구멍인 거예요. 이 뒷구멍으로 계속 팔아 제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피크를 사는 것은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피크를 사는 것을 절대 추천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 친구들은 만약 상승하게 되더라도 이제 바이낸스에서 상장하고 뭐 어디 거래소 상장하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냥 뭐 10배를 가고 100배를 가고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로는 아마 베이스나 솔라나 쪽에서 진짜 좋은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메타로 피크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관심을 좀 끄는 게 좋다. 아니면은 이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 크레스트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구매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